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EFT로 퇴행성 관절염과 족저근막염 치료하기, 제 경험을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그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 발목까지 관절이 계속 시큰거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그런 통증이 있는데요. 그것이 재발했습니다. 제가 30대에 처음 생겼다가 그래서 계속 시큰거리고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여서 동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연골들이 많이 닳아서 관절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아픈 거라고 일단은 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한번 병행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을 3일치 지어줬는데, 그거 먹고 그냥 한 번만 먹고 버렸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약물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EFT랑 학원으로 한번 고쳐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EFT로 뭔가 통증이나 질병을 치유할 때는 그 통증과 관련된 기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관절 통증과 족저근막염이 생겼을까? 이것을 기억을 쭉 EFT로 찾아보다 보니까 통증과 관련된 기억 1, 첫 번째로 이제 예전에 그 30대 후반의 뮤지컬 배우로 시작을 할 때 다소 좀 육중한 몸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 몸으로 이제 발레 수업을 무리하게 했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발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끝으로 솟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체중도 좀 많이 나가는 데다가 그렇게 나이가 든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발목 뼈랑 이 발에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EFT 하다 보니까 춤을 출 때는 사방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근데 사방에 비친 그 거울에 비친 내 몸이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막 다리는 엄청 짧고 통통하고 그때 느꼈던 수치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늦은 나이에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과 욕심을 막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이제 EFT로 지었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거울에 비친 내 몸이 너무 뚱뚱해 보이고 남들이 흉볼까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빨리 습득해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이렇게 EFT로 이제 기억을 지었고요. 또 통증과 관련된 기억을 쭉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40대 돼서야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날씬하고 예뻐야 남자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빠짐없이 고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짧게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타바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매일 했어요. 거의 한여름에도 더위 뻘뻘 흘리면서 욕심이었죠 그게. 네. 그래서 이 기억도 이제 EFT를 하며 지웠습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괜찮은 남자 하나 잡으려고 힘들고 아파도 꾹 참고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는 욕심을 부렸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자, 또 이 통증과 관련된 기억은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제가 시험관을 이제 4차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임신하기 좋은 거 만든다고 혼자서 막 PT 제조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막 뛰고 런지랑 막 스쿼트 등 막 이런 거 막 굉장히 빠르게 했었어요. 몸 순환시킨다고.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통증이나 질병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과 집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잘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 이제 몸에 굉장한 부담과 무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EFT를 하면서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지웁니다. 나는 빨리 임신하고 싶어서 몸 만든다고 관절 아픈 것도 무시하고 뛰면서 욕심 부렸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통증을 유발한 기억들을 뭐 EFT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글을 쓰시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글을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통증이나 질병이 생겼을까? 예, 생각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과 관련된 기억을 찾아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지우고 나면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 속에 빠져서 짜증만 내거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 EFT로 기억을 지우는 과정만으로도 통증이 없어지거나 경감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FT로 먼저 이렇게 과거 기억을 찾아서 그 생각, 감정을 지워주고요. 두 번째로는 확언으로 이 관절염과 족저근막염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확언이라는 거는 내가 단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먼저 확언이 이제 약발이 듣기 위해서는 의심이 최소한으로 들어야 됩니다.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확언을 했는데 자꾸 의심과 두려움이 들면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의심을 잠재우는 거는 뭐냐면 밝은 지성입니다. 밝은 지성, 즉 올바른 알미예요. 그래서 뭐 이 감정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다독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바른 지성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게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의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했는데 이 통상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 연골은 음식 섭취를 해도 안 되고 기타 방법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재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 연골을 달거나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질병이 있을 때,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있을 때 의사들, 소위 전문가들이 정설이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진실인지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내 몸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김현정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개인 출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책 표지나 편집이 굉장히 소위 좀 허접한 느낌이 드는데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기존 의학계에 너무나 반하는 그런 책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책이고 이대로 하면은 뭐 정형외과 병원은 문을 좀 닫거나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아마 기존 출판사에서는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특히 관절 골격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자, 어쨌든 이 김현정 의사의 책을 탐독하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혼자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은 그 다음과 같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과 염증이 유발된다.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이 있다. 연골이 벗겨져 나간 자리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서 섬유 조직이 자라서 들어와 메꾸기도 하고 연골 하골에 미네랄이 모이면서 단단하게 변해서 연골 역할을 대신해 나아가도록 적응하게 된다. 그러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헉소리 나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보이더라도 환자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다른 칭세도 없는 단계에 이른다.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연골이 닳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골 그 벗겨져 나간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막 그 찌꺼기 섬유 조직들이 막 들어와서 메꾸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이 모이면서 단단하게 변해서 연골을 대체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굳이 수술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연골 하골에 미네랄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등산하고 계단 오르기들을 계속 했어요. 이 관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고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등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바닥에 이제 근육이 막 탄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발바닥 근육을 단련시켜 주면 되겠죠. 유튜브에 치면은 그 혼자서 족저근막염 치료할 수 있는 그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빡빡이 아저씨라고 하는 그분 거를 보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매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그냥 생각날 때만 그냥 했었더니 이제 바로 치료가 됐어요. 한 3분 정도?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되고요. 약물은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통증을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발바닥 근육을 단련시켜주지 않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확원을. 이제 어떤 통증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보통은 최대한 몸을 사리고, 특히 관절 쪽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그럴 때 초반에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초반에는 이제 호전이 되지만 일상생활이나 운동 다시 시작하면은 재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다음과 같은 확언을 했습니다. 네. 나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관절과 발바닥이 튼튼해진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관절과 발바닥이 튼튼해진다. 나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관절과 발바닥이 점점 더 튼튼해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관절과 발바닥이 점점 더 튼튼해진다. 네, 이렇게 확언을 한 거죠. 아까도 뭐 연골, 하골에 미네랄이 모이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알미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적절히 해주고 하면 점점 더 튼튼해지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관절과 발바닥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더 운동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지하철 계단도 일부러 걸어서 올라가게 되고 또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런 확언을 해주니까 무릎 관절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특히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짐을 들 때, 팔꿈치 무리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또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할 때도, 움직일수록 나 관절이 더 튼튼해진다고 했지? 스스로 확언을 하면서 하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저의 관절 상태는 통증이 아예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간혹 가다가 살짝 좀 시큰거리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이제 아플 때, 통증이 느껴질 때 짜증을 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확언을 하는 것이 치유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근데 뭐 짜증나고 아픈데 어떡해.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그런 감정은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그런 통증을 유발하게 된 사건을 찾아내서 부정적인 감정을 EFT로 또 지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이 확언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